네, 대선 투표를 준비하는 시민 필수템.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100분 토론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링크, 유튜브 내용에 100분 토론, MBC 100분 토론 링크를 같이 올려둘 테니까 혹시 못 보셨던 분들은 보고 나서 여기 영상으로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활동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지금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후보 100분 토론은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제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오늘 그리고 토요일에 윤석열 후보의 내용 공약을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대통령 역할이 정확하게 제가 뭔가 모르면 공약이 이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인지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권한의 일인지 이런 부분들 구분도 모호한 것 같아서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세세하게 보기는 힘드니까 헌법의 내용만 보는 걸 하려고 하고 이 부분을 일월화하려고 했는데 설이 껴 있어가지고 몰아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에 대한 내용은 그거는 일요일 저녁에 또 할 수도 있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다 중요하긴 한데 몇 가지 얘기를 제가 유익 있게 보는 부분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여기저기서 많이 나눈 내용들이고 하니까 각자가 관심 가지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첫 번째 부분이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기본소득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이 패널에서 나왔고, 한다는 것이 맞고, 근데 후보들마다 그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고, 이제 본인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좀 더 기본소득을 우선순위로 둔다는 얘기로 들렸었고, 음, 그리고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 기본소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탄소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탄소 발생이 이제 앞으로 많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많이 내야 되는데 해외로 이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갈 때도 해외에도 지불해야 되고 이런 게 계속 늘어나는데 그거를 이제 퍼센트를 많이 늘려서 그 돈을 이제 저항이 있을 텐데 그 돈을 전 국민에게 이제 나누는 형태로 하면은 조세 저항도에 이제 너도 좀 낮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동수당 이제 뭐 몇 살까지 주는 것도 일종의 이제 어떤 특정 연령의 기본소득을 주는 것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뭐 청년 기본소득을 주는 부분들도 이제 특정 연령에 주는 거 그래서 전 국민으로 했을 때에도 이제 금액을 낮춰서 뭐 매우 낮춰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부터 시작을 이제 끊는 거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전체가 진짜 최저 생계비가 될 수 있게 준다는 것을 임기 내에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불공정성을 회복하겠다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는 질문이 나왔고 조금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인 것 같아요. 뭐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남녀, 수도권, 지방 이런 것들 회복하는 거 그리고 인재 양성하는 부분들 얘기 나오고 근데 불공정해서 한다고 이게 4차 산업 개발, 성장이 이어지는가 그러니까 연구 개발, 미래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연구 지원, 햇빛 에너지 이제 확대 이제 더 촘촘하게 한다 그런 부분에 지원하겠다 했는데 그게 성장과 이어지겠느냐 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니다.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부가 연결을 해줘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추상적이기도 하긴 한데 결과가 어쨌든 지원을 해주는 거는 질문자도 다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냐를 물은 것 같은데 그거는 말 그대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와도 다른 나라에 비해 느리면 어쨌든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국가적인 이익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안 날 수도 있는 일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술에 위한 지원을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우리 그냥 시민들이 의사가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증세 없이 하는 부분들, 주택 그런 부분들, 탄소세 이런 부분들, 어떤 부분이든 국민 동의 받아가면 알겠다. 이거는 어쨌든 당연한 말인데, 당연한 말을 다들 안 지키니까 그런 거긴 한데, 네, 그런 루트에 대한 부분은 따로 얘기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들 동의를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뭐 어떤 후보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고, 음, 고 주택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 패널이 이제 질문한 부분이 좀 눈에 띄었는데, 기존과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은데, 이제 주택 취득에 대해서 이제 되게 좀 더 많은 퍼센테이지의 이제 시민들이 주택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바뀐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 기본주택 100만 원 이런 것들은 시간이 평균이 15년이 걸리는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근데 이 부분은 저번에도 봤었는데 저 같은 경우 민간 공공 물량까지 합한 것이고 공공에서만 250만 원 만드는 거 아니다 라고 했고 100만 호 정도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다. 고 중산층도 이런 주택들을 원한다면은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는 부분. 요게 그 패러다임 바꾸는 그 내용인 것 같고, 본인이 이제 조사한 거 이제 건축 비용과 건축 원가와 이제 부풀리기 돼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공주택들이 생기면 임대료를 받아서 다시 또 다른 주택을 짓는 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 자금 조달을 한다고 해서 그럼 투기나 건설사 폭리 부분이 막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패널이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은 월세 67만 원, 30평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뭐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실제 그 수도권에 그 정도의 주택은 10억 정도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은행 대출을 해도 이자가 200만 원이니 67만 원보다 올라가도 시중가보다는 훨씬 낮은 편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흘러가는 흐름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고 패널의 의견은 관점은 이 67만 원도 센데 더 높아지면은 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고 그 이 부분을 봤을 때 드는 궁금증은 67만 원 너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근데 그 좀 더 지금보다는 나아진 가격들을 마련을 하지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 이 낮아진 요 가격도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도 퍼센트 문제인가요? 퍼센트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내가 좀 살만하겠다 하면은 이거를 되게 호응할 것이고 아니다 하면은 이것도 어차피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다 이것도 너무 세다 라고 하면은 별 호응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부분도 수도권 외의 지역을 기준으로도 얘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수도권 중심으로 얘기를 하니까 별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67만 원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어떤 가격일 때 이렇다 이런 부분들 상황에 따라 예시가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음, 그리고 공공주택 어쨌든 임기 내에 할 거다.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 하는 방식을 바꿔가면서 하는 것이다. 어쨌든 이제 계속 주택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바꿀 것이다는 것이고 어, 그 민간에서 짓게 하는 것이 어떤가 공공주택 짓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미국이나 이런 쪽은 민간 기업이 많이 짓지만 이재명 후보가 보기에는 민간 기업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민간 기업이 특혜를 많이 받고 결국은 분양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만이 많다. 그래서 공공주택은 정부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본인은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수도권은 이미 역세권 등 개발돼서 그런 쪽이 개발 어렵지 않냐. 그래서 뭐 가능한 지역들, 그 안에서 가능한 지역들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탈모 건강보험 공약은 이슈가 돼서 보면 알 것 같고, 이거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양하고, 이제 어느 분야로 볼 거냐, 복지로 볼 거냐, 보건으로 볼 거냐 할 때는 본인은 보건에 가깝게 본다.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쪽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는 복지에 대한 관점도 보건에 대한 관점도 다 다를 수 있어서 대답이 이야기 따라 다른 것 같고 이 정책에 대한 댓글들 중에 이제 좀 더 급한 쪽, 보건 쪽에서 급한 쪽, 암 환자들의 암 환자가 워낙 퍼센티지가 높으니까 거기에 좀 더 지원을 하는 게 어떤가 뭐 이런 등등 이야기 여러 이야기 중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것도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건 관련해서 이제 어떤 문제들 필요성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있고 이 이제 어떤 문제로 고통받는지 이런 자료들이 있을 거니까 그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될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가져와 주면은 좋은 것 같은데 어, 일종의 좀 이슈성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공약도 물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슈가 된 걸 수도 있고 다른 의료 관련 공약도 보면은 좋겠다. 다른 후보들 의료 관련 공약은 못 본 것 같아서 그것도 보면은 나중에 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보면서 이해를 서로 각자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나온 얘기는 음, 좀 간단하게 보는 게 좋겠지요. 일단은 공공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막았다. 성남시 의회 등에서 막았고 그 LH가 하는 것에서도 이 국민의힘 측이 LH가 못하도록 막고 그 사이에 민간 기업들이 땅을 사서 이익을 많이 봤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공공개발 계속 못해서 이거를 다른 시장이 또 다음에 오면 또 민간 개발 그냥 허가해 주는 걸로 넘어갈 테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일부라도 환수를 하기로 해서 최대치를 받도록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하고 100% 환수 못한 것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근데 국민의힘당이랑 그런 관련자들이 왜 다 환수를 못했냐 본인에게 얘기하는 게 말은 안 된다. 그리고 수사를 본인이 계속 받고 있는데 음, 다 같이 전면 수사를 하기를 본인은 원한다. 국정감사, 특검 다 좋다. 어, 돈 나눠 가진 사람 누구인지, LH는 왜 포기했는지 개발을, 어, 하나은행은 왜 7천억이나 투자하면서 배당을 안 받았는지 등등등을 수사했으면 좋겠다. 본인은 왜 본인만 수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음, 근데 이제 패널이 왜 화천이 아니라 다른 기업이 왜 4,040억을 가져갔는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다. 왜 5개 필지를 가져갔는가.
네, 이재명 후보는 어, 일단 택지 개발과 주택 분양 사업이 다르고 성남시는 성남시가 할 수 있는 그런 계약과 계산을 끝냈고 그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는 투자사가 결정하고 거기 내부의 문제이지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도 없다 얘기를 했고 패널이 그러면은 어떤 캡을 걸어놓을 수 있다. 이 패널 분이 말이 좀 어려워서 어떤 제한을 걸어놓을 수 있지 않았냐 이 말인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도 공공개발하면 이렇게 이익이 생기면 남기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앞으로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묻는 것 같고 만약에 비용이 계획보다 더 많아졌을 때 나누자라고 하면 손실도 똑같이 부담하자 할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 시가 감당할 수 있지는 않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캡을 걸어놓지 않았는지를 얘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재난지원에 대한 질문이 뭐 이제 얼마 정도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쨌든 후보의 이야기만 얘기를 하면 지역 화폐로 지급된 돈 아니면 일정 기간 안에 써야 되는 돈은 100%쓸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원래 쓰던 그 내역의 상품을 쓰는 것도 있고 새롭게 쓰는 것 항목에 쓰는 것도 있겠지만 그럼 기존 소비로 쓰는 거면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소비를 하게 되는 그 장소라 해야 되나 그런 게 바뀌는 거다. 대형마트보다는 시장 등을 이용하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그쪽으로 바뀌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뭔가 좀 유연하게 하면 좋지 않느냐. 뭐 경기도 동 경기도에만 머무르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멀리 시민 농객도 얘기했는데 멀리까지 나가야 쓸 수 있는데 좀 더 유연하게 할 수는 없나 어르신들은 사용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답은 동일하게 그거는 지역화폐 본질에서 벗어난다. 지역의 한계를 풀어버리면 인터넷으로도 거래를 할 수 있고 지역에서 사는 활동이 자체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지역 화폐 쓰는 이유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지역에서 소비가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했고 차별금지법 의견을 후보들이 내지 않아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다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입법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근데 반대하는 쪽도 있으니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하겠다. 이런 내용. 그건 뭐 다들 약간 이것이 다 어차피 애매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임대차 보호법 실거주자 임대차 보호법에 약간 부작용들이 있는데 법률상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 생긴다.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한 이런 질문이 있었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또 바꿔서 혼선이 생기는 것보다는 적응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뭐 적절치 않은 부분은 조정을 해줘야 하지만 이런 얘기
그리고 교육 분야에 대한 대안은 교육 정책은 제도로 뭐 입시 중심 공교육 신뢰 뭐 이런 거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노동 불평등 문제,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에 본인은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교육 정책이 나와도 어, 뭔가 더 높은 성적군의 대학을 가서 직업을 가지면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그런 방식들이나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사회 분위기가 있다면 교육이 바뀌기는 어렵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은 현직 교사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뭐 그런 부분에 어,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현직 교사라서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지지율 상승 대책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은 국회 경험은 없고 경기도지사 경력이 전부인데 후보가 되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일에 대한 성과, 약속을 지키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니 그것을 이제 조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실적 있는 후보라고 본인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이제 윤석열 후보의 공약 대표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토요일에 공유하기 괜찮은 영상이 있으면 그걸로 보도록 하고 없으면은 뭐 기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있을 헌법의 대통령 역할들은 일정을 오전에 하고 또 다른 시간대에 추가로 설 대신 할 건지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조만간 얘기 드리고 네, 그러면은 요 시민 필수템 그룹으로 오늘 요거 기록한 거 젠보드 링크랑 유튜브 링크랑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